이번에는 30장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지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자,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 지분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B 기업이 발행한 지분 증권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 B 기업의 30%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B 기업이 당기순이익으로 10억 원을 보고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회사의 30% 내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A 기업은 10억 원에 30% 하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만큼 지분법 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율 기준,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분율 기준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가 안 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 이제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분율 기준을 조금 더 보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대요. 그럼 주식이 예를 들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요, 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주들 보면, 저는요, 의결권은 관심 없고 배당이나 좀 해주세요. 우선주는 대신에 의결권은 없고, 그 다음 이제 배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의결권이 없죠. 그럼 지분율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일 지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기업이 B 기업의 주식을 30%를 가지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B 기업은 C 기업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2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A 기업이 C 기업의 주식을 예를 들어 30%를 가지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B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B기업 입장에서 C기업의 주식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의적인 영향력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가요? A기업이 B기업 주식도 가지고 있고 C기업 주식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일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B기업이나 C기업이나 A기업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기업이 마음대로 못하죠. A기업이 C기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도 B기업이 C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영향력 기준, 이사회나 뭐 이에 준하는 뭐 의사결정기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이사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거든요. 임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또는 자 이런 의사결정기구에 참여를 한다거나 배당이나 다른 분배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 중요한 거래가 있다. 경영. 자, 이거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이사회나 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마찬가지죠. 정보. 필수적인 기술 정보. 그러니까 이 기술 정보가 없으면은 이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영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기술 정보는 제외.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차입 거래가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게 있는데 일반적인 대출 있죠. 이것도 실질 영향력 기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은행이 나한테 뭐 중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나는 그냥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그 은행이 우리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 먼저 1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지분법 못 하겠고요. 자,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매도 목적이죠. 자, 우선주 의결권 없는 거 제외.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됩니다.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지분도 뭐 가지고 20% 넘게 가지고 있네요. 자, 2번 올바르지 않은 거. 지분율 기준과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다. 자, 지분율 합계 20%. 자, 그다음에 자, 3번. 자, 피투자에 대한 의결권에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20% 이상 가지고 있어야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유의적인 영향력 실질 기준에 있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요. 자, 2번이 답이 되는데, 자,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투자자의 지분율과 자,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여기에서 자, 2번 지배기업이 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3번 문제. 자, 행사할 수 있는을 물어봤네요. 1번이 답이 되죠. 자, 2번. 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고, 다시 볼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걸 물어봤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1번 맞고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경우 2번이 답이 됩니다. 중요한 거래 필수적인 정보 제공, 실질 영향력 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에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